자, 죄송합니다. 숙제, 내가 원했던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숙제가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좀 슬프네요. 3단원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럼 여러분들, 큰일 났는데? 나는 숙제가 좀 뭔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숙제를 드린 건데,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은, 쬐까 곤란한데. 일단은 몇 가지를 조금 보고 넘어가자면, 그 유제 중에서는 딱히 뭐 볼 거나 뭐 하거나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기본 문제나 유제 쪽에서 그 함수의 미분이라던가 이런 것 쪽에 더 설명드릴 거는 개념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결국에는 우리, 다시. 미분한다 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야? 미분한다 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도함수를, 그대들 복습 제대로 해야 된디. 도함수를 구한다. 그죠? 그럼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죠? 도함수는 뭐예요? 무엇? 어떤 애를 도함수라고 했다? x와 미분계수 와의 뭐? 관계식이다. 그죠? 그때 이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 원래 기본적인 함수에서 그 함수 값과 x와 함수 값 사이에 있는 걸 그냥 일반적인 함수라고 한다면 그 함수와의 그 기울기, 미분계수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5글자로? 순간 변화율 6글자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점에서의 기울기들을, 그러니까 그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데 걔네들을 이제 규칙을 찾아보니까 규칙이 존재하더라. 그 규칙을 써서 결국에는 이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분의 H 여기에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요거 자체가 F 프라임 A 값에 대한, 그러니까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라고 한다면 A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 X를 대입하는 거. 그죠? A에 X를 대입해서 X로 표현해서 바꿔주는 지수로 바꿔주는 게 이제 도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그 도함수를 구하는 미분 공식들 몇 가지 이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상수를 미분하면 0.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이 있는 다항함수를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 왜 그렇게 되는지도 일단 보여드렸어요. 그죠?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어떠한 함수를 거듭제곱한 애를 미분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온다? 자, fx, gx 미분하면 뭐가 된다? 얘 미분하면 뭐 되더라? 제가 이거 4글자로 외우라고 했었는데 미그금이 뭐라고 했어요? 네, 하나씩만 미분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 그래서 만약에 fx, gx, hx 3개가 있다고 치면은 뭐라고? 하나씩만 미분이 된다고. 4개가 있다면 하나씩만 미분해서 구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4개의 곱을 미분하게 되면 항이 네 덩어리가 생기는 걸 확인하라 라고 얘기해드렸죠. 그렇다면 이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뭐로 보라 했어? 곱미분으로 보라 했어. 뭐만? 하나만 미분된 애가 몇 개? n번 곱해졌으니까 n개 존재할 테니까 n개 존재하고 그 다음에 x는
미분되지 않은 애가 몇 개? n-1개. 그리고 미분된 애가 누구? 하나만 미분이 되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주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참고하라고 해서 이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니네가 복습을 안 했으면 아마 머릿속에서 그새 까먹었을 겁니다. 뭐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안내만 드렸어요. 요거는 미적분 2 과정이다. 그러니까 니네들 기준으로는 미적분 과정이다. 근데 얘를 알아놓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편하다. 뭐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그래서 이 덩어리라고 하는 애가 거듭제곱을, 그러니까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gx와 fx를 합성한 형태의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이다 라고 계산이 가능하더라 까지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 다음 기울기를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들이 나와서 연습 문제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몰라 나 안 해. 그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결국에는 접선이라고 하는 것도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식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뭐와 뭐? 한 점과 기울기라고 했었어요. 한 점과 기울기. 그러면은 어떠한 y는 fx 위에 한 점의 좌표가 x, fx라고 a, fa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울기가 뭐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f'A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기울기와 한 점의 좌표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유형은 총 3가지가 나오지만 그 3가지 중에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다? 접점을 구하든 아니면 기울기를 구하든 아니면 둘 다 구하든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뭐가 주어질 때? 접점이 주어질 때. 접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네, 기울기만 구하시면 되죠. 기울기 f'A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그럼 두 번째 뭐 하면 돼? 만약에 어떤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럼 얘는 뭐 하면 돼요? 접점을 찾으시면 돼요. 접점 A, FA를 구하시면 되죠. 세 번째 케이스 어떤 거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니? 곡선 밖에 한 점이었죠.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할 때는 그럼 결국엔 구해야 되는 게 뭐야? 2개 다 구해야 되잖아. 그럼 그건 어떻게 풀어? A, FA와 F'A로 식을 세워서 뭘 찾는다? A를 구해주면 된다.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이런 겁니다. 뭐만 잘하면 돼요. 근데 결국에 그 직선이라고 하는 게 그려지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요 연습 문제들 중에서요. 더 별표 몇 개 보이시던데 4-를 푸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보니까 연습 문제 4- 어쩌고가 별표가 써 있던데 그 4-도 연습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번호를 아예 지정을 해줬는데 3-5밖에 지정을 안 했어요. 저는 지금 이게 제대로 받으셨다면은 이 위에 있는 걸로 받으셨을 텐데
밑에 있는 걸 받으셨어요? 이것도 아니고 그럼 아예 새롭게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따로 메시지를 챙겨주셨구나. 왜냐면 4-5까지밖에 안 했어서 우리. 예, 예. 그 기본 연습 문제, 기본 문제를 4-5까지밖에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연습 문제 풀라고 얘기를 안 했었어요. 이번 숙제입니다. 이렇게 3- 연습 문제들 중에서 그러면은 혹시 연습 문제 풀어보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 2번 2, 4, 5, 7, 8, 14, 16 이렇게 아마 풀어보라고 돼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혹시 막히는 거나 힘든 거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 좀 되게 신기하게 생긴 것 중에서 3-8번 같은 거 있잖아요. 3-8번 같은 경우가 그대들도 뒤에 계시는 두 분들도 같이 보셔요. 3-8번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이런 것 많이 나와요. fx와 f'x가 같은 식으로 나올 경우 fx와 f'x가 포함된 뭐예요? 항등식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항등식. 네. 이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3-8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3-9번도 이제 뭐 풀라고 얘기는 아닌데 3-9번도 일단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8번 같은 경우에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을 이고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2fx 얘는 좀 난이도가 쉽네요. x제곱 더하기 3은 0의 한근이 마이너스 3. 얘랑은 조금 결이 다른 문제가 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좀 이따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만 찾으면 돼요? fx랑 f'x가 얼마인지 2x 플러스 a니까 여기에다가 각각 대입해서 식만 정리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뭐라는 게 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문제가 아닌데 3-9번이 이제 그런 문제예요. 3-9번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저렇게 되고 f'x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라고 할 때 f-3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하여 저식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3-8번보다는 3-9번이네요. 3-9번. 요거 3-9번을 한번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요게 뭔 뜻이라고?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 요거 뭐? 원점 대칭 함수. 옛날 말로 기함수였죠. 그죠?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원점 대칭 함수는 소화력이 안 좋아서 뭐요? 마이너스 렉 하고 뱉어낼 수 있다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 두 번째식 f'x의 제곱 더하기 3xfx 마이너스 3f'x 가 18이래. 여기서 이거 하나만 주고서 갑자기 뜬금없이 f-3이라는 값이 뭐게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은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fx에서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조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니? 뭐가 없는 상태가 될까? 이거 2차 항하고 상수항이 없는 함수입니다. 이유는 뭐죠? 옛날식 표현으로 할게요. 우 더하기 우는 우예요.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 기 더하기 기는 기입니다.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기함수. 하지만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공통수학 2에서 나옵니다. 니들 기준은 수하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함수라고 하는 애가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예를 들어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할 때 자, 짝수차는 뭐예요? y축 대칭, 홀수차는 원점 대칭이에요. 따로따로 항을 따로 보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요
기우인데 이 우함수가 남아있으면 얘는 1번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아하 fx라고 하는 애는 ax 세제곱 더하기 bx라는 식이겠구나 라는 걸 하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요거 3차 함수라고 하는 거에서 그죠? 짝수차 그리고 상수 함수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할래? 이거 대입해서 그냥 바로 푸셔도 되고요. 그렇게 싫으면은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아무 값이나 넣어봐도 되고요. 별로 썩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f'x가 얼마니까? 아 이것도 좋은 문제가 아닌데. 요새 트렌드랑 안 맞는 문제인데. 더하기 b고요. 그래서 계산해서 넣어주면 3ax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3x 곱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 마이너스 3 곱하기 3ax 제곱 더하기 b. 자, 근데 하나가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x에다가 뭘 집어넣는? 0 집어넣는 거. x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 하나 반드시 한 필요해요. 왜?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도함수만 남거든요. f'만 남기 때문에 x에다가 만약에 0을 한번 대입해봐요. 그러면 f'0이라고 하는 어떠한 상수입니다. 마이너스 3 f'0 빼기 18은 0이라서 f'0이라고 하는 값은 뭐이거나 6이거나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만약에 f'0이라는 값이 6이라는 값을 나온다면 그럼 b가 6일 때 b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런 값을 따져야 되는 거고 또 뭐 있을까요?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1러, 1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 빨리 풀어봐. 빨리 풀어봐, 인간아.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 앞에서 펴놨으면 빨리 푸세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 문제도 별로 이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짚어놨으니 해야지. 정말 최악이에요, 이 문제. 왜? 진짜 정말 나는 이걸 안 하기 위해서 가진 수를 다 썼는데 안 될 것 같아요. x제곱 x제곱짜리가 6ab x제곱이 더하기 3b x제곱이 마이너스 6a x제곱 상수항이 b제곱 마이너스 3b 이 값이 18. 근데 지금 요게 뭐라고?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기 위한 조건. 계수 비교했을 때 좌변과 우변의 값이 서로 같아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9a 제곱 더하기 3a는 얼마? 6. 두 번째. b제곱 마이너스 3b는 얼마? 18. 세 번째. 6ab 더하기 3b 마이너스 6a는 얼마? 0. 그 다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은 그럼 뭔데? 뭐 이런 거에 마이너스 27a 마이너스 3b 9a 더하기 3? 네. 이래도 아직 하기 싫네요. a가 0은 아니죠. a가 0이면 안 돼요.
A는 반드시 0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플러스 2A 더하기 3B 2 더하기 3B는 0이라서 B의 값은 얼마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2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2 맞아요? 나 뭐 계산이 잘못됐어요. 마이너스 2B 더하기 3B 마이너스 플러스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저 답이 안 나오는지. 9A군요. 왜 6A라고 썼죠? 어디서 6A가 튀어나왔죠? 아침이라서 그래요. 핑계 좀 낼게요. 미안해요. 아침이라서 그래요. 9에 99. 아침이라서 그래. 미안해요. 9. 어쩐지. 3. 재미없어. 가뜩이나 막 혼자 막 헤매고 있으니까 더 재미없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식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문제가 별로 이제 이쁜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게 제가 원했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원했던 문제를 그 다른 교재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그 RPM 교재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아마 플러스 문제 중에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이건 지금 3-9번이었고요. 이건 제가 즉석에서 푸는 문제라서 이건 잠깐 뭐 절 수도 있는데 잠깐만. 아마 안 절겠지? 307번이에요. 자, RPM 307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차 함수 fx에 대해서 x 더하기 2 곱하기 f 프라임 x 마이너스 fx 3x 제곱 더하기 12x를 만족시키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1일 때 f 프라임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이 관계식을요, 내가 원했던 식이 이거예요. 정석에는 없어가지고. fx랑 f'x가 섞여있는 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 아까처럼 2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순간 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식이 굉장히 안드로메다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복잡해질 거고 귀찮아질 거고 나의 지론 중에 하나는 무조건 그거예요. 식이 길어지거나 값이 커질수록 오답 확률이 늘어난다예요. 그래서 나는 계산할 때 무조건 쪼개서 계산하고 식 세울 때도 최대한 이렇게 경우를 분류를 해서 얘 따로 이렇게 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얘도 이걸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F에다가 요걸 써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이것도 이게 아니야. 그만해. 이거보다 내가 더 어려운 문제를 냈구나. 아닌데, 더 직관적인 문제인데. 그럼 이거 써야 되니까 일단 얼마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9 나와요. 자, 그럼 두 번째. 하기 싫은데 해야 되나?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봐요. 왜 마이너스 2를 넣을까요? 네, 요거 덩어리 중에 하나를 날려먹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x에다가 이번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이 대입하면은 4, 3, 12, 12 빼기 24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f 마이너스 2의 값은 네, 10이 나와요. 아, 얘는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그걸 쓸 수 있게 일단 식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얘를 이용하라는 문제긴 한데 고민해봐. 고민하기 싫으니까 빨리 나보고 풀어줘라는 그 눈빛을 나한테 보내지 말고 그러더라고. 아 진짜 안 되면 이거 쓰면 풀려요. 근데 딱 한... 네네. 풀려요. 진짜로. 진짜 하기 싫지만 저걸 쓰면 풀려요. 안 되면 해보든가. 진짜 안 되면 해야지. X, 생각나는 게 없으면은 뭐, 요렇게라도 해야죠. 2a 더하기 b예요. 그 다음에 빼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3x제곱, 더하기 12x를 만족한대요. 자,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면 됩니다. 12ax 더하기 b. 2ax 더하기 b. 그러면은, a가 3이에요. 요 최고차항 계수 하나 확인했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3이니까. 상수항 한번 볼까요? 1차항 한번 볼까요? 4, 3, 12 더하기 b 더하기 b가 10이네요. 아하, b는 얼마? 0이에요. 맞나?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다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 얼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3. 어머나 미친. 왜 니네들 나한테 그래 니네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 미안해. 니네들 안 할게. 요거는 맞는데 얘가 틀렸을 것 같아. B가 0이 아니야. 어쩐지. 자, 4A 더하기 B 마이너스 B가 10이라서 네, B는 언급되지 않네요. 할 수가 없네요. 상수항 2B 마이너스 C는 0이에요. 오케이, C 대신에 2B 쓸 수 있어요. 다음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12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저 fx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fx를 a 대신에 3, bx는 그대로 b, 그다음에 c 대신에 2b 요걸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끝나죠. 그러면 얼마? 12 마이너스 2b 더하기 2b 당연히 사라지네요. 자, 그럼 여기 얘는 계속 써봤자 b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 쓸 수밖에. 자, 그러면 F'의 2ax 더하기 b 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근데 c 대신에 2b 집어넣는다고 했고요. 그래도 사라지는데요? 그래도 사라지지 않아요? F'X가 얘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다. 요 빨간색을 내가 동그라미 쳐놓고 안 쓰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 딴소리 그만하고 이제 수업이나 해야겠다. 마이너스 b는 7이에요. 그럼 c는 14이에요. 그래서 fx 3x 제곱 x 14이에요. 미안해요. 그래서 만약에 f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12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2에서 10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아우 재미없어. 내가 절면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절면 안 되는데. 직선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어쨌거리를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내가 원했던 문제는 아닌데요. 어쨌든 뭘 해야 되는 경우가 있냐면요. 나는 사실 요걸 원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요거 그냥 모양만 보여드릴게요. x 플러스 a fx
마이너스 f 프라임 x 라고 하는 그 식이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라고 나오는 이런 모양이 가끔 나와요. 혹은 여기에 이런 경우. 근데 이럴 때 얘를 내가 지금 섣부르게 할 수 못했던 이유 중에서 이거 풀 때 미분해서 풀거든요. 아니면은 뭐 x, fx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대로 마이너스 x, f 프라임 x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식이 이제 막 사라진다거나 이 식을 정리하면은 한번 사라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내가 쉬는 시간에 한번 문제 찾아가지고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걸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쉴 때 한번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미없죠? 졸리죠? 수업이나 할게요. 아 근데 이건 진짜 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보여주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이제 다음번에 그 문제를 외워놔야겠다. 그 다음에 따로 더 나갈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입니다. 결국에 뭐 하시면 돼요? 미분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미분법 쓰더라도 절대적으로 고민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죠? 도함수는 함수야? 함수라는 특정한 값이야? 아니면 극한 값이야? 극한 값이라고 했어요.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라 그 값을 향해 가는 애들이 규칙성이 있어서 걔를 식으로 정리해놨을 뿐인 거지 도함수는 절대 그 특정 값이다가 아니다라는 거 좀 조심해달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오늘 할 거, 이번에 할 거는 지금 이번 시간? 네, 이번 시간에는 뭐 천천히 나가도 뒤에 조금 많이 힘줄 거라서 일단은 그 4번, 5번, 6번은 조금 있다. 5, 6, 7번은 6번, 7번은 제가 그 문제 그 풀어주는 활용 문제라서 조금 있다 풀고요. 그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네, 일단 요 1교시를 좀 끝낼게요.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랑 이제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되실 건데 이것도 생각보다 꽤나 문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걸 응용하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일단 우리가 극한에서 배웠던 정리 두 가지는 뭐였나요?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값 정리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셨어요. 자, 최대 최소의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와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요. 어떠한 조건에서 성립하는 애였냐면 그 닫힌 구간 A와 B 사이에서 모인 연속인 함수 fx였어요. 연속 함수였어요. 구간. 뭐라고요? 연속 함수라는 조건만 들어가게 된다면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값의 정리가 다 먹힌다고요.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였는데요? 닫힌 구간 A, B에서 그 구간 내에 있는 모든 값들이 연속이라고 한다면 그 구간 내에서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고요. 그 다음 저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닫힌 구간 A, B 사이에서 두 수가 그러니까 그 함수가 연속이라고 할 때 양쪽 끝값인 FA와 FB의 값이 서로 다르다면 그 둘 사이에는 반드시 임의의 값 K를 그 사이 값 K의 값을 만족하는 C라는 어떠한 수가 A, B 사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반드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사이값 정리였습니다. 그럼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건 뭘까요?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를요, 그냥 생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떠한 수학자가 그 수학자 이름이 롤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니고요. 그 뭐냐면 요렇대요. 영국에 있는 여성 수학자 였다고 알고 있어요. 이 분이
특수한 몇 가지 경우들만 챙겨서 어떠한 규칙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요, 연속함수가 아니라, 연속함수 중에서도 뭐가 가능한?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라는 게 멘트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앞에 문장은 뭐냐면, 닫힌 구간 A와 B,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고 하나 더 미분 가능한 함수다 라는 말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미분 가능할 때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요? 어떠한 f 그 함수 값이 함수값과 양쪽 끝값이 같으면 F'C라고 하는 애가 0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B,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롤의 정리입니다. 양쪽이 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이 같을 때, 자 이거 지우고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떠한 구간 A부터 어떠한 구간 B까지 있을 때 그 둘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면 어떠한 요 값이 서로 같다면 FA와 FB라면 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며 그 값이 서로 같다. 요거 제가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라고 얘기했었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개가 모두 다 같다라고 해서 풀면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연속인 함수였어요. 그럼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연속인 함수 중에서도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 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 풀어서 얘기하면 제가 뭐랑 뭐가 같을 때라고 얘기했었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을 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을 때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극한값이기 때문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을 때 미분 가능하다. 자,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제가 뭐 하거나 뭐 하지 않을 때라고 얘기했었죠. 꺾이거나 끊기지 않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끊기지 않거나 꺾여 있지 않으면 얘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두 점 사이를 연결할 건데 꺾이거나 끊기지 않게 스무스하게 한번 연결해봐요. 어떤 걸 연결할 수 있을까? 저 그냥 대표적 딱 요런 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요렇게 한번 연결해보자고요. 짠. 이렇게 연결했을 때 기울기 값이 0인 무언가가 존재하냐? 자 그러면 요때의 값이 C라고 한다면요.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그 값이 0인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식 한번 세워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미분계수 한번 구해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요? F C 더하기 H 마이너스 FC 분의 H인데요. 자, 여기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구하자고 했으니까 0 빼기. 자, 리미트 H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H 분의 F C 더하기 H 마이너스 FC 요 두 가지 값이 서로 같은지를 보자고요. 지금 딱 봤을 때 C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제일 꼭대기 값이라고 한다면 C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는 순간 그에 대한 함수값은 FC보다 어떨까요? 작아지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F
0의 좌극한 쪽을 보게 된다면 0의 좌극한 그러면 C보다 조금 왼쪽에 가게 되면 함수값이 조금 더 작아지겠죠.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이 분모는 뭐가 됩니까? 음수. 그 다음 저기 뭐야? 분모는 어디로 가요? 얘는 0보다 조금 작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음수. 그렇다면 요 극한 값은 F'C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요렇게 가끔 요렇게 쓰기도 해요. 얘는 0보다 어때요? 커요. 같을 수도 있나요? 네. 얘가 0이면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요. 이번에는 C보다 조금 더 크게 되면 다시 꼭대기에서 내려온다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앞에 거보다 작으니까 뭐?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얘는 분자가 이번엔 뭐야? 분모가 뭐야?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얘를 F'C의 플러스라고 봤을 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있을 거예요. 0이면. 근데 지금 이 위에서 구한 요 두 가지의 값이 무조건 같은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려면 얘는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그죠? 이 평균값, 이 롤의 정리에서부터 비롯돼서 다음 단원에 나오는 그 극대극수,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파생되게 돼서요. 요거는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결국엔 뭐라고요? 네, 꼭대기. 그럼 거꾸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런 거 말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올라갈 때도 여기서도 뭐가 생겨? F'C가 0인 그 어떠한 C가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여기, 요 구간인 두 개가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럼 하면 뭐 한 5개, 10개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심지어 뭐도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짠 일자로 연결하게 되면 그죠? 앞에 거 기울기가 항상 그 순간 변화율이 얼마예요? 0이요. 순간별 0이요. 0, 0, 0, 0, 0, 0. 무수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게 롤의 정리예요. 다시 뭐라고요? 결국에 미분 가능한 함수.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양쪽의 함수값이 서로 fa는 fb이면 f'C가 0인 이미 어떤 C가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요걸 봐봐. 평균값 롤의 정리라는 게 되게 특이한 게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 중에서 특수한 몇 가지 아이들만 뽑아서 특수한 몇 가지라고 한다면 뭐? 함수값이 서로 같은 애들만 뽑아서 식을 적어놓은 게 롤의 정리인데요. 평균값 정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함수값이 서로 같지 않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그 말로 하는 거를 아마 연습을 하셔야 되긴 할 텐데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이 덩어리가 뭐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뭐 함수값이 양쪽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그 사이에 반드시 내 기울기가 0인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개념적인 이 덩어리 알맹이적으로서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평균값 정리 한번 볼게요.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fx가 얘도 이렇게 썼으면 좀 덜 쓸 수 있었는데 구간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왜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지는 아시죠? 요렇게 생겨본 거는 미분계수 이쪽 끝에서 미분계수가 없어요. 아시죠?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열린 구간입니다. 열린 구간
A와 A부터 B까지 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번엔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A와 B에 대한 평균 변화율 뭐 F, B 마이너스 FA 분의 B 마이너스 A는 F 프라임 C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부터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나중에 개념적으로서 이 멘트 전체를 까먹으시더라도 그냥 그런 뉘앙스적으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과 점을 연결했을 때 이거 앞에 거는 뭐예요? 평균 변화율. 얘는 뭐예요?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그죠? 그럼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점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프로 그냥 만약에 이런 대략적으로 여기가 A, FA라고 하고요. 어떠한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갈 때 이 값이 만약에 B, FB라고 할게요. 뭐를 만족한다고요? 요 두 점을 연결한 어떠한 직선과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즉 뭐한? 평행한 접선이 존재한다. 얘랑 평행한 접선이 어디에 존재해? 여기도 있을 거예요. 여기. 또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라고요. 이거를 식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저 노란 애를 GX라고 할게요. 그리고 식 하나, 요 흰색 식이 Y는 FX라고 한다면 식 하나만 잡읍시다. 어떤 애를 잡냐면 새로운 식이에요. HX라고 하는 애가 FX-GX라고 하는 식을 정의해봐요. 이렇게 약속해볼게요. 그러면 H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얼마? 0이에요. 왜? A를 집어넣으면 F도, 네, G도 결국에 접점, 여기 교점이니까. 그죠? 교점 같은 값을 가질 테니까 0이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B를 집어넣으면 뭐예요? 0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0 나왔으니까 뭘 쓸 수 있다? 함수값이 같아서 롤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FA도 0이고 FB도 HB도 0이라면 열린 구간 AB 사이에 기울기가 0인 즉 누구? H'C라고 하는 값이 0인 애가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건데 F'C를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C-G'C예요. 이 값이 0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직선이라고 하는 애는 C에서의 기울기나 A에서의 기울기나 B에서의 기울기나 모두 다 어때? 같은 상수가 될 거야. 그래서 F'C라고 하는 값이 G'C라고 꺼내줬을 때 이 G'C라고 하는 값 대신에 뭐로 바꿀 수 있냐면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F'C라고 하는 식을 G'C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네,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바꿔서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도 정의가 되겠더라. 근데 진짜 웃긴 건 그거예요. 평균값 정리 안에 롤의 정리가 있는데요. 롤의 정리를 통해서 평균값 정리를 합니다. 평균값 정리를 설명합니다. 증명 방법이 아마 여기 있나? 있네요. 없네요. 이 정석 기본 교재, 그러니까 정석 교재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 틀이 나는 좀 희한한 게 기본 정석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실력에서는 조금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기본 정석에서 진짜 그냥 자 이런 개념이 있어 나중에 설명해 줄게로 가고 실력 정석에서 증명을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지?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증명도 실력 정석에는 들어가 있고요. 기본 정석에는 없습니다. 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였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다시 빌드업해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혹은 대수에서 배웠던 거랑 다르게 이 미적분 1이라고 하는 교재 같은 경우에 특징 중에 하나는 1단원부터 13단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다들 눈을 뒤집고 있어요. 야, 무서워. 니네 졸릴 때 참으려고 막 이렇게 막 눈 뒤집힐 때 막 이렇게 보잖아요. 니네 표정 니네가 직접 본 적 없죠? 니네 표정 니네가 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거? 귀신 씌인 것 같아요. 내가 따라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이거든.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차라리 이렇게 잠 깨고 잠깐 앉으시거나 아니면은 세수를 하고 오시거나 하셔도 괜찮거든요. 무서워요. 나 수업하다 트라우마 생기고서 니네들 딴에는 되게 대견하게 생각할 거야. 난 졸린데도 불구하고 이걸 참아가면서 공부하고 있다. 아싸, 나 좀 공부 열심히 하는데 뿌듯뿌듯. 아니야, 무서워. 그냥 나갔다 와. 세수하고 와. 네. 나이스 타이밍. 자, 일단은 잠깐 좀 쉬었다가요. 제가 아까 쉬는 동안에 그 문제 좀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문제 좀 찾아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고,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그 기본 문제 4-8 하고, 네, 5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